네, 안녕하십니까. 저 두각에서 국어 가르치는 천용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띄워놓은 슬라이드랑 가지고 계신 자료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적어놨지만 선화예고를 맨 처음 수업한 건 한 12년 정도, 대시동에서는 한 6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예고 서울대, 홍대, 이대 뭐 혹은 이제 내신 1, 2등급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요 정도로만 하고 여기 두각에서 이제 내신 강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종반 수업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궁금해하시는 선화예고 국어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요거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고득점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어떤 게 더 궁금하신가요? 학교 정보가 더 궁금하신지 아니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줄지가 더 궁금하신지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한번 여쭙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정보가 더 궁금하다 있으신가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줄지가 더 궁금하시기를 저는 물론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만 어찌됐건 학교 정보도 진짜 중요한 거 이 정도는 아셔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큰 결과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중요 지점들을 짚어주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어 과목의 특징을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의 특징, 네, 세 번째는 선화예고 시험 결과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담당 선생님 로테이션과 전교모형 담당 선생님의 구분, 요걸 이제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평가 실기고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요 두 가지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별로 선생님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 선생님과 음악무용 선생님 이렇게 나눠지고요. 시험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평가도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냥 두 개의 학교처럼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전공별로도 선생님이 매년 로테이션하면서 달라집니다. 작년만 예외적으로 재작년에 했던 선생님이 작년에 한 번 더 하는 미술반에서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매년 선생님이 계속 바뀝니다. 음악반 선생님 같은 경우 음악무용반이죠. 한꺼번에 하시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 1학년 음악무용 담당 국어 선생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시면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유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학교 학습지가 나가는 거라거나 학교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식이라거나 시험에서의 어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변별 포인트들이 선생님마다 혹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선화예고 국어는 특정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캐릭터가 되게 선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혹은 부모님도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했을 때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죠. 초면.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년 이상 그 정도 학교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과는 구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많이 그 선생님들과 경험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학생들 반응은 에이 꼰대네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인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유리된 채로 그냥 과거만을 이야기하면 꼰대죠. 근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 현재와 충분히 연결되고 그게 미래의 가치로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럼 그건 전설이죠. 그래서 전 전설이 되고자 합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준비한 멘트인데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우리 아이들 교재도 그렇고요.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 제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담아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를 뒤에 내신 대비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그렇구나. 충분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주 섬세한 차이는 있겠으나 선생님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미리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요게 작분이도 좀 신경 써주실 부분인데 수행평가입니다. 우리 선화예고는 최근에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예요. 근데 지필고사는 정말 막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서 아이가 열심히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성적이 덜 나올 수 있는데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서 40점을 이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필고사를 잘 봐도 우리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좀 깎이게 되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좀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수행평가는 무조건 40점 만점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아이들 수행평가 일정이 나오거나 하면 부모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했니, 신경 써서 했니, 일정이 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준비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기고사는 매번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행이 되는데, 기말고사 보기 한 2주 전 정도, 음악무용반은 뭐 열흘 전 정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말 대비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미술반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음악무용반 아이들은 기간이,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꽤나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에서의 아이들 성적대의 차이가 조금 생겨요. 그건 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미술 전공 시험 범위하고 그 뒤에 이제 음악 무용 전공 시험 범위를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이 시험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범위가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큰 뼈대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부수적인 단원들 혹은 어떤 모의고사의 어떤 여부 혹은 화작의 여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준별 변경 포인트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 쭉 일관되게 흐름 속에서 보시기 편하게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뒤에서 따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결과입니다. 우리 선아이고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인데, 미술 전공과 음악 무용 전공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마 시각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큰 흐름이나 줄기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1학기 중간고사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점수가 기말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요, 1등급이.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중간고사가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음악무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고등학교 시험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부적응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갓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고등학교식 공부를 처음 하고 고등학교식의 문제 출제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학교처럼 공부하다가 혹은 대단히 낯설고 어려운 것들 안에서 당황해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내 곧 결국 점수 한번 보셔야 돼요. 2학기 기말은 1등급을 받고 싶다면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점수는 93점이었습니다. 근데 매년 그러했는데요. 2학기에는 94점을 받으면 그게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뭘 강조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뭘 강조해야 되냐면, 기말고사에는 실기고사가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내신 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술반은 대체로 학습지나 프린트 쪽에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줘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렇다고 짚어서 주냐? 그렇진 않고요. 양을 늘려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물론 작년은 조금 예외기는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기의 내신의 석차는, 그리고 한 학기의 어떤 성적은 기말보다는 중간고사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1학기 때는 누군가는 조금 나랑 비슷한 성적의 친구가, 비슷한 실력의 친구가 약간 적응을 못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한두 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또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잘 보면 그때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그때 또 성적을 좀 잘 얻어서 기말고사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오더라도 내 점수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의 흐름이 최근이 아니라 한 계속 그냥 선화이고 전체적인 국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은 또 그냥 제 자랑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 설명회니까. 이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 짧게 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못 드리죠. 이 대치동이나 뭐 아니면 요 인근 뭐 압구정 이런 데서 자기가 선화이고 전문가라고 선화이고 전문가 호소인들 많습니다. 네.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어떤 흐름 얘기나 내용 설명이 그냥 단순하게 작년 거를 막 설명하고 분석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매우 예민한 시험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술반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분명히 차이는 좀 있겠으나 2, 3, 4등급 간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3등급은 15명이에요. 1등급이 6명, 그 다음에 2등급이 9명, 3등급이 15명인데
3등급 15명의 인원보다 한 문제 안에서 배정되는 한 문제를 틀려서 그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이 15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틀렸을 때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이렇게 한 문제 안에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꽤나 예민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격차는 좁은데 2등급, 3등급 격차는 조금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고득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할 말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할 말들이 많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암기를 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덜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잘 통제하면 그러면 중하위권 정도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권 성적을 이 정도로 받아낸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 있는 어떤 결과는 아니죠. 여기서 부모님도 의문 드실 수 있는 게 문법입니다. 선생님 문법 어렵다고 하고 우리 애는 문법 준비도 조금 덜 돼 있고 많이 힘들어 하던데 문법도 되게 상위권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법 어렵죠. 아이도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문법이 상위권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의외로 문법을 준비한 애들은 많이 틀리지 않아요. 내신 기간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많이 틀리지 않는 수준. 그래서 이쪽은 한꺼번에 그냥 간단하게 암기를 잘하면 직관적으로 잘 외워서 빠른 풀이가 가능하고, 문법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 다 알려줄 거기 때문에 상위권을 가르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중하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 결국 이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죠. 이를테면 다른 학교들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문항수가 정말 많다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다른 외부 지문들이나 아니면 시험 범위를 완전히 확대한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서다육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반은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 그럼 미리 알려줍니다. 너네 안 배운 외부 지문이 시험에 이번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부 지문도 대체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오고요. 역시 음악반은 미술반보다, 음악무용반은 미술반보다는 조금 더 외부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편인데, 고정적으로 그래도 역시 미리 알려는 줘요. 그래서 어떤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들은 그리 크지 않은데, 다만 선택지가 대단히 헷갈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 넣기는 좀 어렵지만 문제 자체가 조금 애매하거나, 문제 자체가 이거 자칫하면 조금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리 역시 어떻게 하면 될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극히 좀 이론적인 내용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잘 챙겨주고 공략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족보의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국에서, 어쩌면 뭐 선알고 뭐 외국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기출 자료를 줄 겁니다. 그냥 기출이 아니라 족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정확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수능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기출 문제는 분석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풀기만 하죠. 푸는 걸로 끝납니다.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전부 다 기출입니다. 전부 다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고요. 지금 요거는 6년이라고 써 있죠. 우리 아이들이 1학기 학교 딱 입학하면 국어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작품이 윤동주의 자화상이고요. 그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총 6개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인데, 그 6년, 이게 한 줄짜리입니다. 원래 이 한 줄에 해당하는 출제된 선택지 양이에요. 이만큼이 그동안 출제된 겁니다. 그럼 선화예고는 그동안 누적됐던 시험 선택지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로테이션 된다 그랬잖아요. 한 선생님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간 누가 출제했던 그간에 있었던 정보들, 그거를 아이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중간에는 OX 형식처럼 바꿔서 테스트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약한 건 이거거든요. 선택지의 근거를 내 머리로 판단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하실 겁니다. 정답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문이랑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문제 풀다가 이게 답이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얘가 답이야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얘에 대한 정오 판단은 자화상의 6년의 이 부분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구나를 아주 선명하게 알려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근거를 판단하는 훈련과 동시에 직관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여기 있구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도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정확한 선화예고 자료를 가지고 가장 편안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등급권 정도의 성적을 만드는 것까지는 무난하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이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아이들의 노력을 얘기 안 하면 전 사기꾼이고요. 아이들이 노력하고 따라오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반복하고 외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갖춰서 정확한 자료로 확실하게 채워주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족보의 마지막 한 조각인데 요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실제 이제 제가 뭐 1등급, 2등급 뭐 그다음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이들을 단연간 지도했기 때문에 뭘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선택지에서 힘들어했는지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릴 만한 선택지들 요 내용들만 뽑아서 막상 시험에서 정말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그러한 선지들을 따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한 3등급에서 1등급까지 도약하는 그 사이에 실수가 나오거나 문제도 될 수 있는 지점들 그것들을 미리 조금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킬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풀이 분석인데 이론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로 공부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시금 내가 공부는 했는데 이 주어진 선택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와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실수는 선택지 전체에서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만 이거 내가 본 적 있어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거든요. 대체로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나씩 구분을 해서 여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여줄 거고요. 아이들 과제로 나가는 문제가 예를 들어 일주일 주간 단위로 나갑니다. 주간 단위로 한 100문제 정도 나간다. 그럼 그중에 한 20% 정도?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지 꼭 알아야 되는 훌륭한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한 20% 정도의 문제를 제가 지금처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느 지점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에 대한 철저함이 될 거고요.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사고하는 방향이 역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선화예고 학습지 플러스인데 매번 학습지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는 단연간의 선화예고 학습지 이건 지금 실제 학생이 필기한 내용입니다. 학교 프린트 받아서 본인이 필기한 거 그것들을 제가 다 스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빠짐없이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반복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를 가지고 충분한 내용 그리고 완성된 심화까지 이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그 외 자료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선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시킬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 다 적어 놓았고요. 참고로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관리도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과제는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제출합니다. 주간 단위로 과제가 나갈 거고요. 제출을 하면 조교쌤들이 아이들 과제를 한 장 한 장 다 넘겨보고요. 지금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필기로 아이들 부족한 점, 잘한 점,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어주고요. 이 내용은 동일하게 매주 학부모님에게 카톡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조금 공부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보상을 얻을지 아직 좀 막연하다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A 받고 조교쌤이 이렇게 써주는 내용들 그거 기분 좋아서 선생님 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어쩌다가 너무 잘해서 뭐 가볍게 이렇게 너 진짜 잘해서 이 정도 써주면 선생님 저 왜 이것밖에 안 써줘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조교쌤들이 다 애정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조교쌤 중에 한 명은 선화예고를 한 4년 정도 저랑 같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과제 점검하면 저랑 긴밀하게 매번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험 대비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술반은 평일반과 주말반 두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적어놓은 내용들은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저처럼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으면 이런 내용들을 막 강조할 거예요. 막 학교 필기 뭐 꼼꼼하게 분석해서 쪽지 시험.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료, 그게 우리 아이들의 1등급, 2등급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꼰대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요거는 제 1년 중간중간 내신 중간에 있는 특강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